사워도우 천연 발효종으로 빵을 만드는 많은 분들이 기계 반죽이나 손 반죽으로 글루텐의 발전을 완성시키지 않고 간단한 믹싱 후 접어주기와 장시간 발효를 통한 자연적인 형성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접어주기 방식에 활용되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접어주기와 늘려주기 방법입니다. 반죽이 끊어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길게 잡아 늘려 접어줍니다. 접어주기 동작 후에는 가능하다면 반죽을 매끈하게 정리해 주도록 해주세요. 매끈하게 정리된 면이 이제 반죽의 얼굴면입니다. 앞으로 모든 작업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탱탱한 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반죽 높이에 3배에서 5배 이상 길게 늘려 충분히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접어주기는 그물망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글루텐이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반죽에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반죽의 결이 잘 유지되도록 올바르게 작업을 진행하면 전문적인 도구나 손목에 무리가 되는 손반죽 동작 없이도 좋은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반죽을 당겨 내리치며 접어주는 방법입니다. 반죽의 윗면, 결을 한 방향으로 유지하면서 진행합니다. 내리치는 동작을 통해 충격을 주어 글루텐 구조가 빨리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분율이 너무 높거나 재료의 특성상 많이 질어지는 경우에는 구조가 오히려 손상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세 번째, 사워도우 작업에서 최근 인기가 높아진 라미네이션 작업입니다. 반죽이 찢어지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얇고 넓게 늘려 작업합니다. 이 동작은 다른 기본적인 접어주기 동작을 1, 2회 정도 진행한 후에 어느 정도 글루텐이 발전되어 아직 가스 포집은 시작되지 않은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전물을 충전하기에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 역시 반죽이 너무 질거나 제대로 작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오히려 손상될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이제 반죽을 길게 늘려 말아주는 방법입니다. 라미네이션과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도 따로 작업대 등을 정리하지 않아도 되어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반죽을 충분히 늘려주어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충전물이 날카롭거나 반죽이 약한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작업합니다. 언제나 작업 진행 마무리는 반죽 결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다음은 파네토네 브리오시처럼 유지류 함량이 높은 반죽에 좋은 방법입니다. 반죽을 들어 90도로 돌리며 접어주는 동작을 반복하고 손바닥 옆면으로 굴려 매끈하게 마무리합니다. 여섯 번째, 코일 폴딩입니다. 반죽을 용기 안에서 안쪽으로 3절 접기 해주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반죽을 따로 작업대로 옮기지 않고 진행할 수 있으면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원칙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인 펀칭 작업입니다. 반죽의 가스를 정리하고 부드럽게 늘려 3절 접기 해줍니다. 이 방법과 처음에 보여드린 접어주기와 늘려주기, 앞전의 코일 폴딩 방법, 이 세 가지는 접어주기 전체 과정에 단독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과 병행하여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물이 있거나 글루텐이 발전되어 가고 가스가 포집되어 갈수록 반죽을 조심스럽게 다뤄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워도우가 물과 밀가루, 글루텐과 가스만으로 반죽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송산시키지 않아야 좋은 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충전물이 있을 때에는 펀칭 작업에서도 반죽 정리를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접어주기가 마무리된 반죽은 이제 나머지 1차 발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1차 발효는 상온 또는 저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효를 진행할 때에는 반죽이 마르지 않도록 커버로 덮어주세요. 모든 접어주기는 반죽 상태에 따라 2회에서 6회 진행합니다. 7가지 작업 중 작업자가 선호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반죽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콜드 폰딩과 펀칭 방법은 작업 후반부 적용으로 추천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글루텐은 발효와 살균 과정을 거쳐 맛있는 빵을 구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